진군이 더딘 러시아가 더욱 야만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제2의 도시 하르키프의 주택가를 폭격했습니다. 민간인 사상자가 대거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군이 국제법으로 금지된 대량 살상 무기를 민간인을 향해 사용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먼저 김혜미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첫 회담을 하던 시각,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제2의 도시인 하르키프의 민간 지역을 공격했습니다. 10명가량이 목숨을 잃고 수십 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Це однозначно воєнний злочин. Мирне місто, мирні житлові райони, жодного військового об'єкту. 수도 키예프로 향하는 러시아군 행렬의 규모도 급격히 불어났습니다. 위성 사진 속 행렬은 60km 넘게 이어졌습니다. 키예프 외곽 도시에서도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Хоча оце падлюк, оцей звір робить такі поступки нелюдські, розумієте? Так як робить він, це їх називають, знаєте, варвари. 로이터 통신은 러시아군이 더딘 진격에 좌절감을 느끼면서 더욱 거세게 공격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러시아가 대량 살상 무기를 사용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미국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는 러시아군이 제네바 협약에 의해 금지된 진공폭탄을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공폭탄은 강력한 초고온의 폭발로 무차별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무기입니다. 하지만 미 백악관은 러시아가 진공폭탄을 썼는지 확인되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회담이 약 5시간 동안 진행됐지만 구체적인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Общие позиции, и самое главное, договорились продолжить переговорный процесс. Следующая встреча состоится в ближайшие дни. На которых эти темы получат уже конкретную практику развития. JTBC 김혜미입니다. 네, 이번엔 제보 영상으로 민간인 피해 참상을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를 탈출한 우리 교민 강현창 씨가 보내주셨습니다. 포탄이 날아든 주택가, 파편에 다리를 다친 민간인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산모나 급한 수술이 필요한 민간인들이 특히 큰 고통 속에 있다고 전해왔습니다. 김현예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달 26일 키예프 시내를 달리던 차량에 폭발물 파편이 덮쳤습니다. 차량을 뚫고 어디선가 포탄 파편이 날아든 겁니다. 이 사고로 한 우크라이나 현지인이 다리를 다쳤습니다. 사고 직후 인근 주민들의 도움으로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를 탈출한 우리 교민 강현창 씨가 제보한 영상입니다. 지인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군 교전간 튀긴 파편에 다리를 엄청 심하게 다쳤습니다. 정신적으로 충격이 많이 크신 것 같아요. 그런 상황들이 곳곳에서 속출되고 있는데 많이 걱정이 됩니다. 강 씨가 제보한 또 다른 영상입니다. 집 한쪽이 무너져 내렸고 유리창이 모두 부서졌습니다. 바로 옆 포탄이 떨어진 곳에선 하얀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충격에 잘려나간 나무들이 바닥에 나뒹굽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달 27일 키예프 인근 보르젤 지역에 있는 한 주택가에 러시아군에 의한 포탄 공격이 이루어진 겁니다. 지금 키예프 시내랑 우크라이나 전역에 시가전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탱크와 장갑차 그리고 대전차 작전도 이루어지고 있어서 엄청나게 그 포탄이 많이 날아다니고 있는 상황이라 민간인 피해가 많습니다. 강 씨는 우크라이나에 10년간 살았습니다. 러시아의 침공 후 지난달 27일 우리 대사관 직원이 모는 차에 탑승해 6시간 넘게 산길을 달려 헝가리로 피신했습니다. 강 씨는 최근 러시아의 조준 폭격이 늘어나면서 민간인 피해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대부분의 국민들이 대피소에 있습니다. 아파트에 있는 지하실 아니면 지하철 내부가 되겠는데요. 지금 현재 너무 식료품이랑 의약품이 너무 부족해서 산모들 그다음에 급한 수술이 필요하신 분들이 너무 고통받고 있다고 합니다. 유엔은 지난달 28일 최소 406명의 우크라이나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민간인 사상자가 많아 실제 피해는 더 많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JTBC 김현희입니다. 러시아군이 유치원을 겨냥해 대량 살상 무기를 썼다는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6살 소녀가 폭격에 희생된 장면이 알려지면서 전 세계가 분노하고 있습니다. 김재형 기자입니다. 건물 입구에 사람들이 쓰러져 있습니다. 벽이 떨어져 나간 파편들도 흩어져 있습니다.
지난달 25일 러시아군이 북동부 수미의 유치원에 집속탄 공격을 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집속탄은 폭탄 안에 소형 폭탄을 넣은 국제법상 사용이 금지된 대량 살상 무기인데 어린이 시설을 향해서 쓴 정황이 나온 겁니다. 이번 공격으로 어린이 1명을 포함해 3명이 숨진 걸로 전해집니다. 러시아의 무차별적인 공격에 무고한 아이들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아빠가 침통한 표정으로 소녀 곁을 지킵니다. 마리우폴에 사는 6살 소녀는 슈퍼마켓에 갔다 러시아군의 포격을 받았습니다. 의료진들이 필사적으로 살리려 했지만 아이는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의료진은 취재진에게 이 아이의 눈과 울고 있는 의료진들의 모습을 푸틴에게 보여주라고 외쳤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지금까지 최소 16명의 어린이가 개전 이후 희생됐다고 전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 내몰린 아이들도 있습니다. 키예프의 한 어린이 병동에선 아이와 엄마들이 공습을 피해 차가운 지하실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픈 아이들은 복도 구석 침대에서 주사를 맞고 소파에 웅크리고 누워 잠을 청합니다. 9살 난 아들이 혈액암과 투병하는 엄마는 지금 상황이 불안하기만 합니다. Потому что все время бомбят, и воздушная тревога включают, и нам нужно спускаться в подвал. Здесь мы тоже получаем лечение в подвале. 당장 치료가 급해 피란을 갈 수조차 없습니다. A lot of patients don't want because it's the biggest hospital and they're treated here and they know the situation in another hospital. 아이들은 전쟁을 멈추라고 말합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전 세계에서 쏟아지는 비난에도 푸틴 대통령은 귀를 막고 있습니다. 핵전쟁 위협 카드까지 꺼낸 상황인데 러시아는 세계 최대의 핵 보유국으로 꼽힙니다.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 러시아의 핵 전력은 어느 정도인지 정재용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러시아의 3대 핵전력 부대가 경계태세를 강화했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담당하는 전략미사일군,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맡는 북해함대와 태평양함대, 그리고 전략폭격기를 운영하는 장거리 항공사령부가 해당 군대입니다. 전략미사일군의 핵심 전력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야레스입니다. 최소 4개의 개별 탄두를 탑재할 수 있고 각 탄두 위력은 150에서 250킬로톤으로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폭의 12배에서 20배 위력입니다. 미국 미사일 방어망도 피할 수 있다고 알려져 공포의 ICBM으로도 불립니다. 러시아 핵전력의 또 다른 축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탑재한 해군 함대들입니다. 액체 연료 미사일 시네바는 100킬로톤 위력의 핵탄두 10발을 싣고 11,000km 이상 날아가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여러 전략폭격기도 가지고 있습니다. 투폴레프 22M3 전략폭격기의 경우 핵탄두 장착 공대지 미사일을 실을 수 있고 최대 항속거리가 7,000km에 달합니다. 러시아는 매년 전략 핵무기 훈련을 해왔습니다. 핵탄두 보유량도 지난해 기준으로 세계에서 러시아가 가장 많은 걸로 추정됩니다. 이런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핵전쟁을 걱정해야 하냐는 질문엔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핵무기를 쓰는 순간 보복으로 공멸한다는 상호 파괴 전략이 공유돼 냉전 이후 쿠바 사태 등에서 핵무기가 쓰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긴장 완화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밝혔습니다. JTBC 정지윤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맞서고 있는 세계 각지에서는 반전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안에서도 전쟁에 반대하는 러시아 시민들이 시위를 하다가 수천 명이 경찰에 끌려가기도 했습니다. 이 소식은 이한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찰이 시위대를 강제로 듭니다. 전쟁에 반대하는 러시아인들의 시위를 진압하는 겁니다. 러시아 경찰이 시민 시위대를 둘러쌉니다. 모두 체포해 끌고 갑니다. 러시아 시민들은 끌려가면서도 푸틴 대통령의 명분 없는 전쟁을 비판합니다. 시민들은 정부를 비판하고 전쟁 반대 목소리를 높입니다. 러시아 내에서도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은 거센 반발을 불렀습니다. 모스크바에선 우크라이나 대사관에 꽃을 놓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러시아에 반대하는 반전 시위는 전 세계로 확산 중입니다. 브라질에선 대규모 반전 시위가 열렸고 일부 시민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멕시코에서도 푸틴 대통령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가득합니다. 푸틴은 당장 전쟁을 멈추라는 손팻말을 든 사람도 보입니다.
대만 타이페이에서도 러시아의 침공을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계속됐습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유엔 긴급총회에서는 한 러시아군의 문자 메시지가 공개됐습니다. 전쟁인 줄 몰랐고 민간인을 공격하는 게 고통스럽다고 했던 이 병사는 결국 숨졌다고 하는데 명분 없는 전쟁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25년 만에 열린 긴급특별총회는 묵념으로 시작됐습니다. 세르지 키슬레체야 주 유엔 우크라이나 대사는 우크라이나에서 사망한 러시아 병사의 것이라며 스마트폰 메시지 캡처본을 공개했습니다. Мама, я уже не в Крыму. Не на учениях. 이 병사는 무슨 일이냐고 묻는 엄마의 질문에 나는 우크라이나에 있고 진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모든 도시를 폭파시키고 민간인들을 공격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환영해 줄 것이라고 들었지만 그들은 우리의 장갑차 아래에 쓰러졌다고 털어놓습니다. In several moments he was killed. 앞서 우크라이나 정부가 붙잡은 러시아 포로들도 군사훈련으로 알고 전투에 참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자국 병사들에게도 전쟁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유엔 총회에서는 핵 위협까지 꺼내든 푸틴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The fighting in Ukraine must stop. Nothing can justify the use of nuclear weapons. 총회에 참석한 러시아 측 대사는 자위권을 행사하고 있을 뿐이며 민간인들을 겨냥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미국과 서방권 국가들은 휴전과 철군을 요구하는 결의안 채택을 추진 중입니다. 193개 회원국 중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통과됩니다. JTBC 신진입니다.